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5월 4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한국알코올을 좀 매수 대기를 해봤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한국알코올 체결이 됐습니다. 네,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자, 고점을 좀 돌파를 시도를 하러 가고 있는데요. 네, 고점 돌파하면은 좀 더 홀딩 하고요. 네, 못하면은 바로 전량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파 나왔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해봤습니다. 네, 좋네요. 자, 현재 한 4% 정도 수익권이 있고요. 자, 요 무너진 전저점 라인까지 일단은 뚫어냈죠. 자, 여기 어떻게 되는지 지지를 하는지 아니면 이탈이 돼서 아래로 좀 떨어지는지 확인을 하고요. 돌파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좀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저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알콜 매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아난티가 현재 일부 물량이 좀 체결이 됐고요. 전체 물량이 체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 일부 물량 좀 아래 꼬리에서 체결이 되고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단 매수가 됐습니다. 자, 얘는 현재 시가gen 매매로 좀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일봉상 이 자리 지금 갭으로 돌파를 하고 시가 갭이 발생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 지지 라인 거기서 일단 좀 매수를 해본 겁니다. 자, 현재 플러스권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난티 전체 물량 다 체결이 됐습니다. 자, 현재 아난티를 절반 정도 선저를 하려고 합니다. 절반 물량을. 1차 물량을 매수를 하고 뭐 2차 매수까지는 되진 않은 상황이지만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일단 절반 물량을 정리를 하는 거고요. 시가gen 매매 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좀 매도 하락을 해서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절반 매도가 나갔네요. 524주만 남았고요.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아래쪽으로 흘러서 안전하게 일단 절반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먼저 한국 알코올을 좀 매매를 했습니다. 자, 한국 알코올은 제가 지난 29일에 설명드렸을 때처럼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캐치는 하지는 못해서 이 돌파가 나오던 당일날 분봉 이 상황에서 매매를 하진 못했어요. 자, 요런데 제가 돌파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했으면은 수익이 났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요렇게. 자, 그 이후로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요런 자리를 이탈을 해서 이렇게 좀 투매가 떨어졌죠. 자, 그 이후에 저가를 이렇게 박스로 잘 지켜주면서 좀 행보를 하다가 장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장 초반에 이 자리 횡보하던 자리를 이탈을 하면 뭐 이런 저점 자리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할 생각으로 어제 종가 자리죠. 자, 여기. 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매수 대기를 좀 걸어 놨어요. 자, 여기서 매수 체결이 됐고, 이 자리에서 만약에 손절이 나갔다면, 이렇게 손절이 나갔겠죠. 그러면은 대략 한 3% 정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다행히 제가 매수대기에 해놓은 자리에서 처음에는 체결이 안 되고 살짝 반등이 났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전량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일부 물량 좀 매도를 했고요. 여기 무너진 저점 라인에서 여기 아래 꼬리 달고 좀 깨는 모습이 나오길래 제가 요 라인 근처에다가 전량 매도 해서 수익을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더 상승이 나왔죠. 예,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매도한 이후로도 무려 5%가 넘게 상승이 나온 굉장히 오늘 강했던 종목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투매가 떨어진 이후에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아직 매물을 다 매수한 물량에 대한 매물을 다 털어내질 못하고 한 번 더 들어주고 결국엔 오늘 좀 이렇게 물량을 한 번 더 정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어제 터진 거래량보다 그래도 절반 이상 터졌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좀 높죠. 물론 이 매물대 구간을 깔끔하게 돌파를 하고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돌파를 한 모양이고 거래까지 더 터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종가상으로는 살짝 이탈을 했지만 그래도 전고점 돌파 자리를 어느 정도 또 지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행보를 했죠. 자, 그래서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저는 어제 만들어졌던 종가 자리에서 오늘 좀 아침에 일찍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을 챙기고 이 종목을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아난티였죠. 자, 아난티는 일봉상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제 그러니까 4월 29일이죠.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졌다면은 제가 종가 베팅을 했을 겁니다. 종가 베팅을 했다면 오늘 시가갭이 발생을 하면서 뭐 일부 이익 실현을 했겠죠. 자, 그런데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진 않았고 이렇게 일정하게 요 윗구간에서 고가권에서 행보를 하면서 이런 박스를 만들었죠. 자, 그리고 오늘 시가갭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시가가 플러스 8%가 뜨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일봉상의 이 몸통 라인 고점인 1450원에다가 좀 매수 대기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요 1450원 자리에서 아침에 체결이 됐죠. 자, 체결이 됐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2차 매수 물량까지 좀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2차 매수 물량을 체결을 하려면 좀 빠르게 떨어져 줘야 이게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자, 그런데 얘가 굉장히 이제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면서 조금 떨어졌다가 또 횡보를 하면서 조금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경우는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좀 보류를 합니다. 바로 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물량만 오늘 종가에 좀 손절을 했고요. 절반 물량은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실이 절반은 확정이 됐죠. 요 자리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면 수익을 챙기는 시가겟 매매인데 고가권에서 시가겟 매매죠. 근데 오늘 뭐 장 초반부터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좀 장을 쉬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한 이틀 동안 굉장히 좀 급락을 했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을 하면서 개파락으로 좀 크게 떨어졌었죠. 물론 장중에는 살짝 들어주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종가상으로 굉장히 또 하락 마감을 좀 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종목들도 좀 부담스럽긴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하락을 했지만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온 구간에서 나왔던 거래 대금 대비 거래량 대비 요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은 좀 작기 때문에 그래도 절반 정도는 한번 좀 보유를 해보고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사실 일봉상 이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역추세로 하락 추세에 있던 종목이고 또 이제 막 121선을 살짝 돌파를 했지만 이 앞쪽에는 매물들이 그냥 산재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매물대들을 돌파를 한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단기에 또 상승 구간도 굉장히 커요. 바닥 대비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200%가 상승이 나왔어요. 바닥권 대비. 엄청나게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상승 구간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또 안 매물 때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실 언제 떨어져도 할 말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도 당연히 어느 정도의 라인을 제가 정한 라인을 이탈을 한다면 당연히 손절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절반 물량은 손절을 하고 절반 물량은 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우리 휴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대북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는 당연히 이제 철도입니다. 자, 그중에 이제 대하TI가 가장 강한 테마 대장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자, 대하TI도 이렇게 이제 고가권 시가의 매매 자리에 오늘 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매매가 좀 성립을 하려면 빠르게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얘도 오늘 하루 종일 횡보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 일봉상의 지지저항 라인에 딱 터치를 했죠. 자, 이런 경우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렇다고 얘가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죽은 건 아니에요. 상승 추세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런 고가권에서 박스를 만들던 이런 저점 라인, 꼬리 라인, 저점 라인을 완전히 이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재료는 좀 살아 있고 또 김정은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기대감도 있죠. 김정은이 나타나면서 이 전쟁 관련주들은 뭐 개파락으로 완전히 폭락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철도 관련주들, 또 관광산업 관련주들, 또 비료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이 나오고서 시작을 했지만 오늘 시장에 좀 하락에 부담을 느껴서 갭상승 이후 상승을 하질 못하고 좀 종가상 하락을 하고서 마감이 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재료가 살아있다. 그리고 추세가 죽은 건 아니다. 뭐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대로템도 철도 관련 테마주인데요. 자, 이 종목은 대하TI보다는 조금은 약해 보이죠. 자, 대하TI가 1등이고요. 얘가 2등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이 북한 내 비료 공장 준공식에 좀 출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비료 관련 주식이 이제 경농하고 조비가 있죠. 자, 그중에 경농이 이 조비의 모회사입니다. 조비가 경농의 자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종목 중에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은 경농을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거래량도 얘가 훨씬 많이 터지고 있고요. 자, 경농 또한 추세가 좀 살아있죠. 이렇게 상승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 경농하고 조비도 북한 내 비료 공장 준공식에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관련 주도 이슈가 된다면 상승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을 제가 좀 매매를 해보려고 보고 있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오늘 시장이 조금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또 시초가 매매를 해보려고도 생각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시초가가 한 6% 정도가 좀 넘게 떴어요. 만약에 5% 아래쪽으로 시초가가 떴다면 시초가 매매 좀 해보려고 했던 종목인데 조금 높게 떠서 살짝 부담스럽긴 해서 매매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시초가에 매수를 했다면 롯데지주와 마찬가지로 바로 위쪽으로 상승이 나왔던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빠르게 그런 종목이었다. 시가 대비 무려 8%가 바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는 걸 보고 좀 아쉽기는 했지만 오늘 시장이 좀 안 좋기도 했고 또 갭이 6.8%라는 조금 높은 구간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매매 대응은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제 상한가 종가를 좀 잘 지켜줬죠. 잘 지켜주면서 캔들상으로는 음봉이지만 가격상으로는 양봉을 만들어냈고요. 또 거래가 더 터지는 강한 종목의 특징을 띄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역사상 또 신고가를 쓰고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이 종목은 대표이사가 또 올해 안에 한 4번 정도의 이 기술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내용이 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이 종목도 오늘 지난 29일에 한국 알코올을 좀 캐치를 못했던 것처럼 오늘 알테오젠도 좀 제 레이더에 걸리질 않았어요. 제가 요새 좀 게으름을 피는 건지 아니면은 이 종목들 서칭을 잘 못하는 건지 자, 이 종목을 제가 어디서 봤냐면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상승이 나올 때.
그래서 매매할 타이밍은 좀 놓쳤습니다. 자, 여기서 돌파 매매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자리는 사실 높은 자리라 하진 않았어요. 자, 어제 종가 대비 이 자리가 대략 한 18%가 상승이 나온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 돌파 나올 때 20%가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돌파 매매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할 수도 있는데 안전한 게 좋기 때문에 저는 매매 대응은 하진 않았고요. 가장 좋았던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 이 자리 돌파 나왔을 때 3분봉 돌파 매매로 대응을 했다면 충분히 매수됐고요. 또 돌파 후 지지 매매로 전고점 지지 매매로 했다고 해도 요 아래 꼬리에서 매수 가능했고요. 자, 요 초입 구간 요렇게 상승 나올 때만 수익 실현을 했다고 했더라도 요 구간이 무려 8.5% 정도의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체크가 됐다면 충분히 매수해서 수익 낼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다. 일봉상 돌파 매매로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 요 봉의 종가가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이죠. 자, 이 봉의 종가가 10만 2,200원입니다. 자, 3분봉상 10만 2,200원짜리를 라인을 좀 거보면요. 대략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저항받고 한번 부딪히고 하락을 했다가 여기 돌파 나오는 자리가 일봉상 돌파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분봉상 3분봉 돌파 매매로 할 수도 있는 자리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사실 가장 좋은 매매 타점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요 자리를 제가 놓친 게 좀 많이 아쉬웠고 요 위에서 보는 게 왜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못 봤을까? 좀 더 이 종목을 서칭하고 좀 세밀하게 찾아보는데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일봉상 또 전고점 돌파가 나오고 거래 대금이 무려 2,500억이 넘게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또 매매할 자리가 나온다면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또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은 히토르 관련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띄우면서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뭐 뉴스야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히토르 관련주고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이제 히토르 관련주인데요. 오늘은 유니온이 굉장히 강하게 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아침 일찍서부터 상승이 나오고 위쪽에서 행보를 하다가 상한가에 들어갔었고요. 자, 요런 자리 저점 라인 잘 지켰죠. 요렇게. 자, 요런 자리들. 자, 그래서 만약에 저점 지지 매매를 했다면 성공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매매는 하진 않았고요. 이제 향후에 좀 움직임을 보면서 내일 어떻게 또 캔들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대응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은 좀 요 정도 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좋지가 않았죠. 종합은 개파락으로 시작한 이후에 상승을 좀 줬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하락을 하면서 종가 저가의 캔들을 만들었어요. 자, 종가 저가의 캔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내일도 한 차례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도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상승 추세는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하락이 어떻게 또 내일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물론 하락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미국 시장이 뭐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면 내일 갭상승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캔들상으로는 거의 아래꼬리가 없는 종가 저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의 특이 동향이 없는 이상 내일도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자, 그런데 코스닥은 또 굉장히 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코스닥은 양봉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훨씬 더 수급은 좋다. 시장의 수급을 살펴보면요. 자, 오늘 개인이 무려 1조 7천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자금을 베팅을 했어요. 자, 최근에 들어서 이 하락 시장에서부터 아래쪽에서부터 쭉 매수를 해오던 이 개인의 수급 중에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오늘 외국인은 무려 거의 1조에 가까운 9,400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 또한 8천억이라는 큰 자금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눈에 띄는 건 연기금에서 한 2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연기금이 매도를 한번 하고 난 이후에는 바로 그 다음날 거의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내일 또
내일 모레죠. 예, 내일 모레 연기금이 만약에 연이어서 매도가 나온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하긴 하지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 같고요. 자, 코스피에서의 이 개인의 매수세가 현재의 구간에서의 매수는 사실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아래쪽에서의 동학 개미 운동에 비교가 되면서 지속적인 매수가 이루어졌던 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다 수익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1조 7천억 원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건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위로 갈 가능성보다는 아래로 갈 가능성이 진짜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의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각종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볼 때 위쪽 방향보다는 아래쪽 방향이 훨씬 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개인들의 이 1조 7천억의 매수세는 굉장히 위험하다 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